반갑습니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2학년 황경원입니다. 지난 겨울 까풍아 교당으로 다녀온 2차 교화실습 공부담을 발표하겠습니다. 까풍아 교당은 중타원 김혜심 교무님을 연원으로 시작된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이라는 비영리 재단 소속으로 에스와티니의 산골 마을인 까풍아 지역에 있습니다. 교당의 역할뿐만 아니라 보건소, 여성센터, 유치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장학금 지원, 식수개발, 식량 지원, 협동농장 등의 사업으로 원불교 3대 목표인 교화, 교육, 자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곳인데 실습지를 선택할 땐 까풍아 교당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까풍아가 지역 이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제비뽑기로 실습지를 정한 것은 아니고 순전히 로망 하나로 까풍아 교당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천주교 신부의 수학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제3국가로 봉사활동을 간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1년쯤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나를 내려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주민과 하나 되어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어렴풋한 기억이 까풍아 교당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제3국가로 실습을 다녀오니 얼굴만 타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 발딛지 않은 거대 담론은 한갓 여유로운 말장난에 그친다. 공부하면서 많이 되새기는 말입니다. 까풍아 교당 실습은 정신개벽이라는 거대 담론을 다루는 저에게 현실에 발딛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어야 받는다. 별다른 이견 없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인과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까풍아에서는 달랐습니다. 씨를 살 돈이 없어서 지천에 널려있는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라 자체에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5,000원의 일당으로 4-5명의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이곳에서 복을 짓자는 말조차 각박해졌습니다. 또 모두가 사안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들 삶의 은혜를 말하기엔 그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무상 진료를 하는 까풍아 교당까지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며칠 굶으면 된다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안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 삶이 은혜롭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물질개벽이 피폐하게 만든 이곳의 삶에서는 인과와 사안의 은혜가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물질개벽의 폐해를 가까이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을 몰랐다면 물질개벽의 적당히 괜찮은 모습만 보고 정신개벽을 공부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물질개벽의 폐허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인과와 사안을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연마해보니 어려운 환경에서 인과와 사안의 은혜가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은 저의 배부른 오만이었습니다. 인과와 사안의 은혜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 중요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점에서 그들과 저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나의 삶이 소중하듯 그들의 삶도 삶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과와 사안의 은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으며 정신개벽의 가치가 현실에 단단하게 발딛게 됨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무 출신 정신과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까풍아에서는 농구나 탁구 같은 우리에게 대중적인 스포츠도 낯설 정도로 문명의 전파가 빠른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현지인이 까풍아 교당을 방문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원불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무님을 아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에스와티니 지역의 까풍아 지역의 추장 이름을 알고 있을 확률과 비슷합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그저 외국인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실습이 즐거워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살면 어떨까 생각해보니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지 답을 망설이는 모습에 놀란 것이 아니라 대답 이면에 있는 마음에 놀랐습니다. 그 마음은 낯선 땅과 문화에 대한 두려움도 언어에 대한 막막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은 욕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원불교 교무로 지낼 때 얻는 사회적 지위와 위치, 단지 교무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대우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삶에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전무 출신으로 명예와 이욕은 불고하고 오직 공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무의 삶에서 대우와 명예를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와 대우를 바라는 마음을 발견하고 무아봉공의 전무 출신 정신이 녹록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 되니 숨겨진 욕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욕심을 발견한 뒤 전무 출신 삶의 표본을 볼 수 있었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습기간 이태석 신부님, 감염병 의학자 폴 파머, 기아문제 전문가 장 지걸러 등 제3국가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났습니다. 홀로 톤즈에 떨어져 말라리아를 버텨가며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낸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 에이즈 환자 한 명을 진료하기 위해 왕복 6, 7시간을 걷는 감염병 의학자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인을 위해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존경심이 저절로 솟아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로 접할 수 있는 분들 이외에도 아프리카에서 전무 출신의 삶의 표본을 만들고 계신 분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이 작은 까풍아에서 활동하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물을 부어야 변화가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공타원 황수진 교무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25년 동안 어려운 현실에서도 꿈을 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독려해 주시는 김현길 교무님의 모습을 보면서 괜스레 숙연해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프리카 산골 마을에서 활동하신 교무님들의 삶의 행적을 더듬으면서 명예와 이욕을 불고하고 공을 위해 일하는 전무 출신 정신이 아니면 이렇게 즐겁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전무 출신 삶이 이런 멋진 모습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는 종교인의 목적과 전무 출신으로서 어떤 삶의 방향을 추구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전무 출신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변화를 멀고 유연하게 느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하면서 교도 법회 시간에 인과의 진리로 설교를 하는 현지 교도님의 모습을, 어린이 정기훈련 때 사안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스스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알아가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김현길 교무님의 정성과 한국 교도님의 후원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라마코카 교당에서 후배들의 공부를 가르쳐주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법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과 삶이 바꿀 수 있는 변곡점임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곧 세상이 변하는 가능성임을 알았습니다. 까풍아뿐만 아니라 라마코카와 요하네스버그 등 아프리카 지역은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이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많은 출제가 교도님들의 후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불교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종교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어 후진으로서 뿌듯했고 기반을 마련해 주신 선진들께 감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죄송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교단의 기관이지만 실습을 가기 전까진 활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발딛는 정신개벽과 전무 출신의 삶의 모습을 잊지 않고 대학원 수학 기간 동안 후진의 도리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